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좀 작성을 해봤는데 6가지 관점 설명까지는 다 못 써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으니까 바로 그 에듀 투자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에듀 플랫폼에 들어와 주셨는데 그 플랫폼의 지향점은 뭐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 가지고 플랫폼에서 이제 제가 공유했던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성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플랫폼에 참여할 멤버들한테 바라는 점은 뭐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루게 될 수 있는 목표는 어떤 것인지 제가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그 글씨, 손글씨로 써가지고 완성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언젠가 투자관 정리를 할 때 이제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정리글을 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정말로 이제 완성도 높은 그런 이제 정리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투자와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면서 우선적으로 이제 추구해야 될 당연한 가치들하고 원칙들로부터 이제 투자 방법론이 일관성 있게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투자를 평생에 걸쳐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제가 삶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술한 원칙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투자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해온 것이자 과거를 향한 반성이고 앞으로의 삶과 투자에 대한 채찍질이자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그 다음에 LTO 멤버들도 여기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스스로 이제 내재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리하고 좀 다른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갈 경우에 이제 꼭 질문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반영해가지고 다음 정리글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리주의와 확률적 사고예요. 그래서 합리주의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추정할 때 통계적인 접근을 취해가지고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게 되고, 외부 요인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내 판단과 내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합리주의에 반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 첫 번째 이제 통계적 유의성하고 이론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 심리학 개론 수업 첫 시간에 기본적으로 귀인 오류라는 개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제 대체로 자기 경험하고 감, 심리학 용어로는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이 아니라 기저율이라고 하는 통계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부서 이제 그 신입 직원이 오게 돼가지고 호기심에 이제 신입 직무연수에 참석했던 동료한테 물어봤는데, 신입이 이제 연수 첫날 혼자서 캐주얼 복장을 입고 왔고 남직원인데 머리도 이제 장발에 꽤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의 연령대가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30대 후반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 사람이 철없는 20대 MZ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합리주의적 사고를 한다면은 인사팀에 신입 직원 연령 통계를 달라고 해가지고 베이스 레이트를 확인하고
이제 각각 연령에 해당되는 심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몇 살 정도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쳐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추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할 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자료가 결국 통계이고, 통계 자료에 의해서 어떤 주장이 뒷받침될 때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계적 유의성만으로는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해요. 통계적 유의성은 사실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게 규명되어야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반복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어떤 투자 판단을 할 때는 과거 자료를 통해서 그 판단이 옳다는 게 입증되어야 하고, 그 판단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앞으로도 그 판단이 옳다고 안전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투자하면서도 중요한 판단할 때 선례를 통해 어떤 일이 반복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You get what you deserve. 결국 이제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책임을 지려면은 내가 결정권을 보유할 때 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원짜리 핸드폰을 살 때는 그 상세 스펙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렇게 투자한다면 결국 외부 요인을 탓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차 개선되는 투자와 삶으로 연결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삶과 투자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은 우선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삶과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제 투자관 얘기를 하면서 종교관까지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연관된 한도 내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기독교인이지만 절대로 나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신자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 존재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내가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복신앙적인 종교관은 왜곡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라 좋은 판단을 하는 것만이 이제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판단을 하는 것만이 결국에는 좋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고 손실이 커지면 초월적 존재에 기대고 싶겠지만 그건 단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장치이지 아무런 객관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실체가 존재하는 동료와 위로의 말을 나누거나 아니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계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보주의와 개선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삶, 판단,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세계에 있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잘못된 판단의 대가가 커집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판단의 성과도 커진다는 점에서 실제로 끊임없는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인 우리는 반드시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삶의 측면에서도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과 정리입니다. 사람의 뇌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장 수단이 생겼습니다. 삶과 투자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저장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록은 반드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는 정보의 부족보다는 과잉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그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쓰레기다 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Let bygones be bygones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계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신제품 출시에 광고비를 1,000억 원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마케팅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성과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이미 1,000억 원의 광고비를 들였기 때문에 신제품이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광고비를 1,000억 원 지출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한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렵게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삶과 거리가 있다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면 앞으로를 보고 과감하게 직장에서 나와 내가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성과 유연성입니다. 피드백과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저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은 항상 철이 덜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고 결과를 좀 정직히 밝히고 겸허히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드백과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립적 사고와 건강한 개인주의입니다. 저는 나날이 성장하는 삶의 전제가 결국에는 독립적 사고와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나 종교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사회나 종교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그 우주를 더 낮게 만들어가는 것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사회도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각자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건강한 개인주의의 보장입니다.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삶과 더 나은 투자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하는 뇌라는 책 서평을 썼었는데 이걸 참고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놀랄만큼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면 정작 중요한 데에 쓸 인지적 여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정보, 예를 들자면 이제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 기술적 지표, 거시경제 지표, 넘쳐나는 뉴스들, 정리되지 않은 정보 이런 것들에 시간을 쏟게 되면 정말 중요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운동, 식사, 수면, 인간관계 등을 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활동에 인지적 능력을 집중하고 필요없는 요소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내와 실천입니다. 워렌 버핏 님께서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장치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중요한데 이거는 주식만에 국한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그 찍는 PD가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생각을 해?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답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그냥 하는 습관, 이 인내심을 바탕으로 쌓이면 그것이 탁월한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논어에서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논어 구절입니다. 힘들어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진정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긴 투자 레이스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점차 성과를 개선해 나가서 정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제 근황을 얘기하자면은 카톡 채팅방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저는 회사에서 타의에 의해 회사 내에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직위로 이동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부업인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고 그저 시키는 바대로 윗선에서 결정한 대로 더 갈려나갈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몇 년 다녀보니까 쥐꼬리만큼 늘어나는 급여를 제외하고 가용 시간까지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처우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나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기여를 해도 나아진 처우가 투자를 통한 수익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처우 개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는 사람을 자꾸 초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쉽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노력에 상응하는 부를 쌓게 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회사에 다녀서는 그리고 공직에 있어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돼도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힘을 가질 뿐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실제로 고난이 유지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0.7대는 우리 사회가 특히 젊은 세대가 얼마나 불행한지 보여주는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불행의 증거입니다. 24년 기준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마카오를 빼면은 이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하 목차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론적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는 후진국이었고 80년대, 90년대는 개발도상국이었고 00년대, 10년대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한 것이지만 대체로는 이런 시기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생은 후진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70년대, 80년대생은 개발도상국에서 00년대, 90년대생은 선진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사람에게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은 이 세대들은 서로 이제 의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조직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발전 단계가 낮은 시기에 가치관을 형성한 세대가 대체로 조직에서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관성보다 사람이 모이면 관성이 더 강해지고 그것이 시스템을 형성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축소 사회입니다. 세대 갈등 속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여건은 점차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비 수준을 줄이는 데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 좋은 시기를 경험해버린 사람은 쉽게 소비 수준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줄어드는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결정함에 있어서 힘없는 하위직의 청년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절차와 규칙으로 점철된 비효율과 비합리성이 최소한의 효능감도 느끼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의사결정 구조는 후진적이며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독단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바라는 직장에 입사했어도 이러한 한계를 저로서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과거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해왔고 한국이 추구해야 될 경제성장 모델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 가치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사결정자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력과 자본을 때려 넣으면 뭐라도 나올 줄 압니다. 저는 그 전형이 소브린 AI에 대한 백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전형이 이제 아직도 지속되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비생산적인 곳에 아까운 자본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하나둘 쌓이면 점차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 침체가 만성화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폐업하고 해외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정부를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치구조 측면에서도 정치 세력은 사회적 주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회적 주류는 50대, 60대 베이비부머들이고 수명 연장에 따라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동안은 이 헤게모니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투입 위주 경제 성장 모델의 성공을 경험해왔고 그 정책 효과의 손익에 대한 이성적 설득보다 국익, 주권, 반일 감정 같이 감정적 호소가 더 먹힙니다. 그 결과 세입도 증가시키지 못하고 부작용만 큰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부자 증세라는 구호만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틈만 나면 간보는 수준 낮은 정치, 책임감 없는 정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야 어찌됐든 연금,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정책이 연속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피상주의 문화도 굉장히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를 실제 어떠한가 보다 훨씬 중요한 문화도 이 사회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대치로 인해서 진정 우선순위가 높게 고려되고 투자되어야 할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럴듯한 모양새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스펙만 따라가면 그럭저럭 세계시장에서 먹히는 산업의 외형적 성장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델은 중국에서 훨씬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책임 파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대 상사, 정치인도 아랫사람에게 적절한 권한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렇게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책임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효한 결정은 없고 중요한 결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림짐작과 감정의 기반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찾은 해결책은 투자였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지는 삶입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 성과와 손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럴 때 발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 불행한 이유는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고 따라서 개인의 삶에서 성장과 발전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여러 문제들은 결국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귀결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힘든 것도, 연금 재정이 파탄나는 것도,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것도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뜯길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지만 연수익률 25%를 꾸준히 달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TO 방법론을 따라가면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4년 연봉만 모으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왜냐면 4년 연봉을 모으게 되면은 연수익률 25%를 달성하면은 이제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을 초과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25%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 또 25% 수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지속적으로 연봉을 초과하게 되고 그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추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자본소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는 절대로 이제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이고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자본 수익을 늘려가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25%라는 건 투자자에게만 가능한 수치이고 이제 그 자원을 배분하는 기업이 배분해주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이 25%의 속도로 노동소득을 이제 늘려나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이에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돈으로 어떤 일이 안 된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에 집중할 여력이 있는 그런 삶은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이제 그 시간과 집중력이 투자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 가능성입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살 곳,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비합리적이고 미래가 없는 국가, 산업, 조직은 버리고 국적 불문하고 희망이 있는 국가, 산업, 조직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건들로부터 투자 원칙들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는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외재적 기록 장치를 통해서든 반드시 기록되어야 평가할 수 있고 피드백하여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적 사고, 2차적 사고입니다. 시장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데 극단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어떤 정량적 지표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것은 착각이거나 아니면 다른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정량 지표에 근거한 아이디어들, 예를 들자면 수출 통계, 매출 추정, 실적 밸류에이션 등 이런 것들은 초과 수익이 아닌 잔여 수익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량적 사고를 뛰어넘는 미래를 향한 2차적 사고만이 진정한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인지적 구두쇠이고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2차적 사고를
이제 하려는 사람이 적고 따라서 이제 2차적 사고 투자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이를 주가에 반영하는 것도 더디고 반영할 의지도 낮습니다. 따라서 자녀 수익을 가져다 줄 뿐인 정량지표, 뉴스, 거시경제 변수 예측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초과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2차적 사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 기준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원시시대에 주된 생존 전략이 협동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유전자는 주식계좌에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살 때 비싸게 사서 다른 사람이 팔 때 싸게 팔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살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속가능성과 확률론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투자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중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수익률 목표와 가용한 정보 조건에 대비해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기에는 내가 예상한 투자 아이디어로 인한 주가 변동에 비해 대외 변수, 예측하지 못한 변수의 개입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주가의 변화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100배 주식에서는 6개월 이하의 주가 변동에 대해 지적으로 토론할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에는 여기에 비해서 주가가 투자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내재 가치를 더 따라가며 단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충격의 영향은 상쇄돼가지고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성장주의 바니어로 가치주를 제시하면서 가치 투자자는 저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는 그 현재 그 BER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총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 가치의 경우에는 여러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투자의 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손실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가치 투자 방법은 결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적이 성장한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F점과 같이 이제 실적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점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실제 실적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된 국면에서도 이 주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그 성장이 내 실수를 커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멀티플을 다소 과도하게 평가했더라도 이익이 성장함에 따라 같은 주가에서 멀티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이 위험을 없애주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성장주라는 것이 왜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주식들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내재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위험 기피 성향 때문에 대체로 미래의 가치를 과도하게 할인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주식들은 대체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 원래 주가로 돌아갈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여 성장하는 기업의 관성은 개인이나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의 관성보다도 강합니다. 세 번째로 대체로 이런 주식들은 PER이 높기 때문에 정량 지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내재 가치보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장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 2차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적 구두수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평양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성장주들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를 받게 됩니다. LTO에서는 이러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성장주의 조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6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분들은 예습차 이 플랫폼에 너 내 동료 투자자가 되라 카테고리를 정주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아래는 6가지 조건들에 대한 예전 글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명확한 방향으로 6가지 조건에 몇 가지 수정을 적용할 예정인데 한번 예습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투자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파트 설명이었고 1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